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국어 실력과 영어 실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여러분들은 국어와 영어 어떤 그 실력에 있어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한국어와 영어는 구조적인 모습 그리고 어떤 그 어순에서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관계를 찾기가 어렵지만 실제로 그 리딩 파트에서는 굉장히 큰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리딩 영역, 리딩 파트에서 아이들이 이제 연령이 높아지고 그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리딩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글이 점점 길어지고 독해야 할 글이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문장은 굉장히 복잡해져서 해석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해석도 어려운데 해석을 다 했는데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그 오답률이 높아지고 정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이 결국은 독해력, 글에 대한 독해력과 이해력이 국어에도 적용이 되지만 영어에도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왜 그 책을 좀 깊이 읽고 다양하게 많이 읽은 아이들이 국어 실력과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수학 실력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수학에서 그 논술 문제 그 아이들이 뭐 증명을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나 아니면 문장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에게 깊이 있고 다양한 책을 경험하게 해서 그 안에서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독해하는,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과 그 영어 책을 읽고 나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색깔이나 모양이나 어떤 그 사물의 명칭, 수세기와 같은 폐쇄적인 질문보다는 이제 개방적인 질문을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폐쇄적인 질문은 사실 우리가 스토리북이나 뭐 어떤 픽처북 그런 어떤 글이 담겨져 있는 스토리가 있는 책에서 굳이 다룰 필요 없이 어떤 뭐 그림 카드 같은 것으로 충분히 아이들하고 다뤄보실 수 있는 파트이고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글을 통해서 개방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을 때 아이들에게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실제로 지금 아이들이 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친구들이 지금 보는 리딩 파트에서 보는 교재에서 어떠한 질문의 유형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보시는 리딩 교재는요, 실제 중학생 친구들이 보고 있는 교재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그 아티클, 이 글의 해석을 다 하고 독해를 다 마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질문 유형들을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 문제 보이시죠?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첫 번째 문제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그림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 질문 유형은 아이들한테 전체의 글을 다 읽고 그 필자, 라이터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찾아야 하는 그래야만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글의 주제와 제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항상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는 글에 대해서 아이들이 맥락 자세하게 정확하게 아이들이 해석을 했는지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글의 밑줄 친 a secret가 의미하는 내용을 우리말로 쓰세요 라는 문제가 있죠. 이것도 역시 글의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글로든 영어로든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 이것도 역시 글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거든요. 이러한 유형들이 대체로 많이 그 리딩 파트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요즘에 나오는 그런 유형들을 또 좀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보면 Why does the writer mention animals and wheat in paragraph 2? 이 문제를 보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애니멀과 위트에 대해서 그 필자, 라이터가 왜 언급을 했는지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라이터의 의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글의 전반적인 흐름, 그런 라이터의 의도, 의중, 그리고 라이터가 이 글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지를 아이를 보고 캐치하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이제 보충으로 그 수능 유형에 나오는 그런 질문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질문들의 유형도 당연히 수능 유형에 포함되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보이시죠? 어떠한 그 문장을 주고 어떤 글 안에 어떤 부분에 이 글이 들어가는 게, 이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글의 그 문장 하나하나, 그 맥락 하나하나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유형들을 좀 보면,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 역시 이제 접속사, 적절한 접속사를 찾으라는 건데요. 글의 맥락을 연결을 했을 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 표현 언어, 뭐 for example, 예를 들면 however, 그러나,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맥락에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표현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밑줄 친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도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들이 그 어떤 뭐 은유법이나 그리고 그 격언이나 속담과 같은 그런 구어들을 좀 어려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아이들이 읽고 나서 이 전체 글을 맥락을 다 이해한 다음에 이 은유적인 표현의 직접적인 표현, 의미는 뭔지를 찾아보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도 요새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건 역시 아이들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해석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뭐 글의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도 당연히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제목을 찾으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글의 분위기, 그리고 그 글의 주인공의 메인 캐릭터의 심경 변화나 그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돼요. 이런 유형의 질문들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런 질문들이 바로 폐쇄적인 질문만으로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폐쇄적인 질문의 유형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에게는 절대 범접할 수 없는 형태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제 지금 큰아이들이 보고 있는 이런 그 리딩 질문들은 어렵잖아요. 글 자체는 어렵죠. 하지만 글의 그 쉽고 어려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아이들에게 어떤 글이나 스토리가 담고 있는 내용을 함께 리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그 스토리북을 다 읽고 나서 이 스토리 이후에 어떠한 해프닝,
사건들이 벌어질지 아이들하고 뭐 예측을 해보는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또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이나 그 어떤 그 맥락, 그 어떤 패랍을 찾아서 왜 그것이 감명 깊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왜 좋아하는지를 얘기해 본다든지,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메인 캐릭터의 어떤 감정이나 신경 변화, 또 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같이 얘기해 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 안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흥미로워하는 소재거리를 꺼내서 그 소재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정된 답이 딱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고, 글을 좀 아이들이 분석하고 독해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스토리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스토리북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능력들을 길러줬을 때 아이들은 나중에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그 영어로 된 지문의 글을 읽었을 때도 그 내용을 잘 분석하고 독해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연결을 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다음 시간,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조금 더 연령대를 확대해서 어린 친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식 영어 교육법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함께 쉐어해 주시는 거, 공유해 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